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해외로 이주한 대통령 딸 관련해서 홍준표 대표가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성호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아침부터 바쁩니다. 네. 네. 아유, 참 요즘 말이죠. 너무 일이 많아서. 아우, 사건, 사고도 많고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굴러가는 거를 보면 네. 여당에 불리하고 야당에 유리한 형국인데 네. 뭐 결과는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어쨌든 요즘 뭐 당 전당대회 가지고는 좀 시끄럽고 홍준표 전 대표도 좀 마음이 안 좋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V 홍카콜라는 계속 굴러가고 있습니다. 네. TV 홍카콜라에서 홍준표 전 대표가 한 말입니다. 자, 과거에 세월호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초단위로 설명해라고 압박하던 문재인 쪽 아닙니까? 그렇죠. 당시 기억하십니까?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밝히지 않으면 특검까지 가야 한다. 밝히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탄핵 사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네. 문재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현직 대통령의 딸 가족이 해외로 이주한 것이 밝혀졌는데 청와대 이 변명을 보면 정말 표리부동, 정말 가증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보십시오. 이 대통령 가족은 요인 보호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병 경호가 필요하고 문다혜씨 가족이 동남으로 이주했다 하더라도 우리 경호팀은 따라 붙습니다. 엄청나게 돈이 그렇죠. 많이 듭니다. 이제는 국내 대부분 지금까지 대한민국 어떤 대통령의 가족도 해외로 이주? 이거는 뭐 이민 간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뭔지는 말을 안 하니까. 근데 가족이 통째로 이렇게 외국으로 가버리는 것 그러니까. 처음 있는 일로 저는 보이고요. 이게 무슨 유학이나 뭐 해외 지사 근무도 아니고 그냥 아예 짐 싸가지고 집 팔고 가버린 거거든요. 어떻게 해명할 겁니까? 그런데 청와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말하는 겁니다. 아니 세월호 당시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초단위로 행적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던 문재인 후보 아니냐. 그렇죠. 그랬던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자기 딸 문제는 아몰랑? 이게 도대체가 책임지는 정부의 자세입니까? 게다가 조국 수석도 문제입니다. 아니, 조국 수석 뭐라고 했습니까? 작년 연말에 그 국회 출석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불법도 없다. 저희가 조사할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 자녀나 하더라도 사적인 문제를 공개하는 건 옳지 않다. 아니 불법이 있다 없다를 갖다가 조사를 안 했다는 거 아닌가 지금. 민정 라인에서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지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 해놓고 불법 없다? 국민들이 믿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 김의겸도 그렇고 어떠한 불법이나 탈법도 없다는 말만 계속 할 뿐이지 왜 갔는지를 말 안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궁금한 겁니다. 아니 오죽 대한민국이 살기 힘든다라면 김현철 전 그 청와대 경제부장관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등산 가고 댓글 달리 말고 동남아 가서 돈 벌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딸이 먼저 실천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얼마나 대한민국이 살기 힘들면 딸 가족이 통째로 가버립니까? 심지어는 이 자녀 교육 목적을 위한 이유 아니냐 하는 의혹이 나왔는데 이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왜 갔는지. 그리고 지금 한간에 이상한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게임 업체, 그러니까요. 사위가 검했다는 게임 업체, 그거에 대해서도 확실한 규명이 안 나오고 그냥 그 게임 업체 사장 인터뷰를 통해서 언론들이 뭐 문제 없다고 하는데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무책임하다는 것이고 어쨌든 이 홍준표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초단위 공개, 행적 공개와 비교를 한 거는 적절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니까요. 네. 아니 대통령의 행적 또 가족의 또 일거수일투족 이게 다 국민에게 알 권리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있고 말이죠. 자신들이 뭐 불리한 문제는 다 입 닫고 말이죠. 야당이 뭔가 실수하면 그냥 개떼처럼 달려들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게다가 문제는 이걸 갖다 제기한 곽상도 의원을 갖다가 이제 막 고소하고 뭐 고발하고 난리 났습니다. 네. 이건 정말 주객이 전도돼도 과거 자기들은 이거를 하면 뭐 박수 치고 뭐 했던 사람들이 이번엔 거꾸로 정권 권력을 비판한 국회의원을 갖다가 지금 뭐 엄중 문책하라, 엄중 조사하겠다, 뭐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정말 과거 그 독재 정권하고 다를 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기사가 숨겨져 있더라고요. 홍준표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 딸 문제 지적한 거. 그런데 네티즌들 어떻게 찾았는지 이게 기사 인기 순위 3위에 올라갈 정도로 아주 인기가 있는데
이 정권에 있는 언론들 말이죠. 제대로 된 보도 안 하고 있어요. 만약에 홍준표 대표의 딸 문제다 그러면 아마 기사가 수천 개 나왔을 거예요. 근데 대통령 딸 문제는 말이죠. 아주 찾기 힘들어요. 뜸은 아주 그냥 가뭄에 콩 나듯이 있는데 와 언론들이 너무 기울어졌습니다. 예. 근데 홍준표 전 네. 대표는 재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가콜라에 나와서 말을 할 때 처음에 아주 리드가 대통령 따님이 야반 도주하듯이 야반 비밀리에 해외에 나갔다고 한다. 아.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반 도주하듯. 야반 도주는 주로 왜 하는지 아시죠? 예, 빚쟁이들. 예, 예. 주로 그런 건데 뭐 어쨌든 야반 도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리드가 그겁니다. 홍준표의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대통령 따님이 야반 도주하듯이 이야, 야반 도주. 비밀리에 해외에 나갔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궁금한 겁니다. 왜 그렇게 왜 나갔을까? 예. 그렇죠. 밝혀야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니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의 딸 가족이 왜 올라갑니까? 게다가 그러니까. 뭐 이 전업주들이 잘 사는 행복한 나라 만들겠다고 아버님 선거에서 했던 분이 본인이 나가버린 거는 뭐 대한민국 경제에 문제가 있든지 교육에 문제가 있든지 뭐 미세먼지에 문제가 있든지 나 못 살겠다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문제 있어요. 적어도 아무리 불편해도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 한 동안은 그 딸 가족은 대한민국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게? 게다가 그 나이를 보니까 뭐 30대 후반 뭐 그런 생각 같은데 로스쿨 뭐 준비했다는 보도 나오는데 지금 그 나이에 뭐 유학 갔습니까? 유학 가면 미국이나 일본을 가지 왜 동남아를 갑니까? 그러니까. 뭐 한두 개가 진짜 아니 동남아의 왕립 뭐 초등학교 갔나? 아 진짜 이해가 안 되면 저는 이해가 안 궁금한 됩니다. 건데 말 네. 안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데 또 곽상도 의원은 또 뭐 고소했다 뭐 개인 뭐 신상 털기다. 아우, 이런 아동 뭐 사찰이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네. 그리고 이제 홍준표 대표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 지금 홍준표 대표가 지금 박관용 지금 선관위가 당 선관위 위원장하고 네네. 정말 감정 싸움이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감정 생길 것 같아요. 예, 상황상. 둘 다 지금 네. 왜냐하면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이 선거 박관용 의장 전 의장이 이제 위원장으로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합니다. 아니 지난번에 황교안 전 총리가 들어갈 때는 원칙을 어기고 그냥 흥행을 위해서 책임 당원도 막 줬던 분들이 갑자기 원칙이 중요하다면서 연기는 안 된다. 아니 미북 회담 하는데 트럼프와 김정일 만났는데 같은 날 하자고 이 흥행 망칠 거냐 하니까 원칙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하니까 그 홍 대표가 아주 세게 말했는데 홍 대표도 말하지만 옆에 측근들도 말했는데 예. 자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간의 소문처럼 특정인의 아들 공천 때문에 무리에 무리를 범하고 있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그런 소문과 비대위의 무책임이 파행 전당대회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특정인의 아들 공천 때문에 무리에 무리를 범하고 있다. 특정인입니다. 근데 줄 댔다는 얘기인데 누군가는 근데 문제는 이제 홍준표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다른 분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측근으로 불리는 네. 그분은 강현재 씨? 대변인입니다. 네. 과거에 했던 강현재 특보는 페이스북에 박관용 선거관리위원장님 안중에 황 전 총리 외에는 없는 듯하니 이번 전당대회는 김이 다 샜다. 흥행은 여기까지. 그러면서 박 위원장님의 아들의 10년 전 부산 공천 예심 탈락이 내년 총선 때는 어찌 되나 한번 보자. 실명 까버렸습니다. 특정인이 박관용이었구나. 그리고 그 아들이 10년 전 부산 공천 예심 탈락했다는 겁니다. 네. 예심 탈락했다는 거는 뭐 본선도 못 갔으니까 뭐 문제가 있으니까 탈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그때 또 묘한 게 있었던 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치판에는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당시 박관용 의장이 국회의장이 경선관리위원장인 걸 아마도 기억합니다. 네. 박근혜와 이명박이 붙었던 그해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박관용 위원장이 경선관리위원장 맡았습니다. 네. 그래서 경선관리 룰을 정했는데 누구한테 유리하겠다 불리하겠다 시끄러웠는데 그때 제가 듣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에는 중립을 지킬 줄 알았더니 편든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시끄러웠습니다. 사실 뭐 그때 기억하시죠? 룰 MB 때니까 뭐 유리했죠. 여론조사 그 비율이 좀 높았으니까. 등등 그래가지고 네네. 그때 어쨌든 박관용 전 의장에 대해서 그랬는데 그 다음에
MB가 대통령 된 그 공천에서 아들을 가봐라. 근데 예심에서 탈락됐습니다. 박관용 의장도 나름대로 아픔이 있었죠. 예. 근데 10년이 지났습니다. 네. 이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되면 그분이 다음 총선 때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억측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그렇지만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당을 위해서는 정말 안 좋은 이야기인데 안 좋은 이야기죠. 일단 실명까지 깠습니다. 강용대 대변인이. 그리고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오늘 또 이제 그 라디오 프로에 나왔습니다. 박관용 의장이. 예. 그런데 제가 좀 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홍준표 전 대표도 이렇게 이제 뭐 특정인의 아들 공천 때문이라고 한 것도 제가 볼 때 너무 많이 나간 거고 네. 이런 거는 알고 있어도 공개적으로는 참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하니까 박관용 선관위원장도 감정적으로 인간인데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CBS 라디오에 출연했는데 어우 뭐 완전 세게 이분도 지금 보니까 또 감정적으로 굉장히 업된 거예요. 예. 이거는 뭐 코미디보다 더한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홍준표 전 대표 등 이제 6명이 전대 연기를 안 하면 우리는 참여 안 하겠다는 데에서 코미디보다 더한 일이다. 또는 뭐 표현도 굉장히 셉니다. 난동 부린다고 했습니다. 몇몇이 난동 부린다고. 그런데 이 표현자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몇몇이 아니라 지금 후보가 8명인데 그중에서 6명이 지금 반대를 하고 2명은 한다면 이거는 다수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데 몇몇이 난동 부린다고 이 말을 들으면 꼭 소수가 뭐 난동 부리는 것처럼 홍준표를 찍어서 말하는 것 같고 또 이 인터뷰도 제가 볼 때는 김현정 앵커가 다른 6명이 있는데도 꼭 홍준표 전 대표를 찍어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또 박관용 의장이 또 기분이 또 나빠졌는지 또 세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왜 저는 박관용 위원장이 CBS에 아침에도 나오셔가지고 중요한 시기에 그러니까 뭐 나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요즘 보면 안에서는 비판도 하고 싸울 수 있지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CBS 라디오 이 프로의 어떤 성격 같은 성격이 것들을. 그렇죠. 근데 예. 왜 그런데 굳이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누가 봐도 이건 참 당이 참 그렇구나 싶은. 선관위원장은 늘 중립에 서서 원칙대로만 하면 되죠. 그리고 원칙이라는 것도 사실 어떤 국민의 또 지지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살짝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또 황교안 전 총리의 영입.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흥행을 위해서 또 당에 기여할 수 있는 분 함께 해야 된다. 뭐 3개월 당원권 뭐 당비 납부하고 이런 기준을 떠나서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치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지금 당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박관용 의장의 과거 모습 한번 볼까요? 사진 혹시 준비하셨습니까? 네. 그 박관용 의장의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뭐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과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말 중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탄핵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탄핵 과정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냉혹했습니다.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억하십니까? 그때 국회의장석에 계셨던 분. 박관용 의장입니다. 물론 이분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원래. 최병렬 당시 대표 어떻게 됐습니까? 공천도 못 받았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면 김문수 그때 이제 공심위원장이었던 때로 기억하는데 그 처참한 요 사진이죠. 처참한 저 때 말입니다. 저 때 어쨌든 뭐 폭행 난리가 났는데 야, 저기 얼굴 임종석 보이잖아요. 저 이미지가요. 어쨌든 굉장히 오랫동안 갔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옳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도요. 국민들의 평가는 아주 냉엄했고 그래서 어쨌든 그 3분의 2까지 가자고 했던 그 보수 세력들이 완전히 저 때는 열린우리당이라는 그 새파란 108번네, 그 초선 108명,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다 상승시킨 겁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모처럼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실수하고 막 엉망진창인데 이때 또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여유가 생기니까 우리끼리 이런 식으로 국민들 알아서 할 거야.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 전당대 연기 필요 없어. 그냥 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요즘 우리가 자꾸만 축소지향적으로 가지 않나. 오늘 아침 신문을 보십시오. 지금 자유한국당은 거의 전 언론에서 보수와 진보할 것 없이 난타당하고 있습니다. 왜? 5.18 발언 때문에. 저희 따로 이제 한번 하겠지만 이런 것도요. 아무리 본인이 이런 주장을 하고 싶어도
하는 스타일이나 방법들이 따로 있습니다. 왜 이 시점에 국회에 그런 분들을 불러들여가지고 국민 일반은 공감하기 힘든 발언을 하냐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축소지향적으로 가는 정당, 아니, 총선 포기한 겁니까, 지금? 자민련 하려고 합니까? 지금 영남 자민련? 이 좋은 찬스에, 아니, 서울에 사는 호남분들이 몇 명입니까? 서울하고 경기도 선거는 그럼 포기할 겁니까? 포기한다, 이거. 그럼 경상북도 대구에서만 잘 먹고 잘 살 겁니까? 정말 저는요, 이 상상력이라는 것들이 겸손할 줄 알고 국민에 대한, 국민이 갖고 있는 그 심리, 생각, 그걸 갖다 가져오는 게 정치입니다. 왜 영국 불상이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냐면요. 늘 변했습니다. 책임지면 빨리 책임을 잊기 위해서 책임진 사람 물러나고 새로운 인물로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완전히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만원 씨를 왜 부릅니까, 국회에? 그 얘기는 또 잠시 예. 후에 어쨌든 시간 내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럼 만약에 지금 6명 빼고 합시다. 그러면 황교안 대 김진태인데, 지금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본인한테 미안합니다만, 저는 김진태 의원 생각이 맞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뭐, 그건 한번 논쟁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 형식이나 이 타이밍은 정말 잘못 잡았다. 그래서 지금 김진태는 지금 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에서 지금 징계하고 국회의원에서 지금 난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지금 당 대표를 한다? 이런 지금 그 황교안 된 김진태 이강 구도로 해서 이 전당대를 치르자? 야,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물론 원칙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십시오.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선관위원장만 그런 게 아니라 선관위에 있는 위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도 그렇죠. 양식 있는 분들 좀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만장일치로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다가는요, 그 다음에 결과 후폭풍, 국민들의 후폭풍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사한 일, 아니, 실무진이 하라니까 우리는 도리가 없다? 아니, 그러면 대기업의 뭐 사장이나 이런 사람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실무진이 다 하면 됩니다, 그냥. 실무진이 안 된대요. 뭐가 안 되는지. 그걸 갖다 극복하는 오너가, CEO가 훌륭한 리더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 한국당을 보면요,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자꾸 작아지는 축소지향적.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전 대표 말도 저는 너무 과했다고 보지만, 어쨌든 일리가 있는 주장도 많습니다. 그러면 한번 당내에서 정치를 발휘해서 돌파를 해야 되는데, 계속 언론에 대고 뭐, 원칙, 뭐 하십시오. 좋은데, 그 결과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참 참혹할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듭니다.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정말 걱정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랜만에 축제 분위기 속에서,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원했던 분들이 모두 나오지 않습니까? 홍준표, 오세훈, 예, 다들 나와서 한번 싸워보자. 그리고 승복하고 화해하고 한 길로 달려가자. 그건 내년 총선 승리, 대선 승리인데, 다 모아놨더니만 말이죠. 복심이 또 따로 있었나 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어쨌건 원칙도 중요하지만요, 국민들을 위한, 또 지지자들을 위한 융통성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책임을 져야 될 텐데, 결과가 참혹할 것 같은 예감.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총리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드러나다 보니까 이러한 무리한 행보를 보이고 있군요. 선관위에 몸담고 계신 분들, 한 번쯤, 지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조사 이런 거 좋잖아요. 한번 돌려보세요. 예, 그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대한 시점에 서 있으니까 당원들에게 한번 전반적인 여론조사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